그러면 펜 툴을 이용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꽃 이미지 열어주시고요. 펜 툴을 선택해 주시고 펜 툴로 직선을 그릴 때는 클릭 클릭 클릭해서 그렸죠. 곡선을 그릴 때는 클릭한 다음에 클릭 앤 드래그. 여기서 Alt를 누르고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서 방향선 하나를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제가 다음 곡선을 그리는데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Alt 눌러서 클릭, 다시 한번 클릭 앤 드래그. 선택을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곡선을 나눠서 선택을 하면 더 정확하게 선택이 되겠죠. 근데 저는 시간상 좀 크게 선택을 할게요. 나중에 선택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 꽃 색깔을 이따가 바꿔 볼 텐데 그때 좀 티가 나게 돼요. Alt를 눌러서 앵커 포인트 클릭. 꽃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패스로 선택을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세요. 연습을 많이 해야 실력이 늘지 이렇게 보고만 있으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맨 밑에는 직선이죠. 직선은 그냥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곡선은 클릭 앤 드래그. 또 직선이 나오죠. 클릭 앤 드래그. 이제 처음과 끝점이 만났을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보여요. 그때 클릭하게 되면 패스가 전체적으로 닫히게 되죠. 이것을 닫힌 패스라고 합니다. 근데 선을 만들 때는 패스가 닫혀 있는 상태가 아니죠. 선일 때는 그때는 또 열린 패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패스를 선택물로 바꿀 텐데요. 선택물로 바꾸려면 여러분들이 패스 패널을 열으셔야 돼요. 패널들은 다 어디에 들어있냐면 메뉴바의 창 밑에 보시면 이거 다 패널들인데요. 맨 밑에 패스 패널을 열어볼게요. 패스 패널에 보시면 옆에 탭 형식으로 다른 패널들이 같이 묶여져 있죠. 근데 이렇게 묶어 놓을 수도 있고 다시 패스만 이렇게 따로 뗄 수도 있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패널들을 놓고 쓰시면 됩니다. 다시 이렇게 합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패널의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 두 개가 보이시죠? 이거를 누르면 아이콘으로 축소가 돼요. 이렇게 아이콘 형식으로. 다시 한번 누르시면 아까 탭 형식으로 확장이 됩니다. 지금 패스를 보면 작업 패스라는 이름으로 임시로 저장을 해놨어요. 이거는 임시로 저장한 거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패스를 만들게 되면 얘는 없어지게 돼요. 하지만 얘를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작업 패스 부분을 두 번 클릭해서 이름을 제가 꽃이라고 줄게요. 확인 누르면 이게 꽃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장됐다는 건 언제든지 다시 불러와서 작업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볼게요. 우리 새로운 패스 만들기 끝에서 두 번째 아이콘 이거를 누르시면 새로운 패스가 하나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패스를 만들면 또 여기에 저장이 돼요. 만들어진 패스를 이제 쓸데없어서 버리게 되면 클릭 앤 드래그해서 여기 쓰레기통 아이콘에다 갖다 놓으시면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다시 한번 꽃 패스를 선택하시고요. 이것을 선택물로 바꿔볼게요. 앞에서 세 번째 아이콘을 누르시면 패스를 선택 영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패스로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곡선을 정확하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선택 툴로는 곡선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패스는 클릭 앤 드래그가 됨으로써 곡선을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불러올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했듯이 수정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장점입니다. 꽃 색깔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일 이름이 보이시죠? 그리고 옆에 기본적인 파일의 정보가 있는데요. 이 탭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클릭 앤 드래그 하면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다음 창 여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우리 메뉴바에 이미지 밑에 조정 옆에 보시면 여기 있는 메뉴들은 어떤 색조, 채도, 명도에 관련된 메뉴들입니다. 그때 색조, 채도 이것을 열어볼게요. 맨 위에 색조가 있는데요. 슬라이더를 이렇게 옮기면 색깔이 변하는 게 보이시죠? 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색상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눌러볼게요. 그리고 선택을 해지해 볼게요. 디셀렉트 컨트롤 D죠. 컨트롤 D. 근데 이 가장자리에 뿔긋뿔긋하니 아직 색깔이 미처 바뀌지 못한 지저분한 부분들이 보이시죠? 아까 제가 선택을 좀 더 세밀하게 나눠서 했어야 되는데 시간상 크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는 선택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작업이에요. 뒤에 어느 좋은 무슨 작업을 한다 한들 선택이 깨끗하게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허접한 결과물이 완성도가 떨어지는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길 이미지를 열어볼게요. 길 이미지를 보시면 파란 하늘에 아주 화창한 오후 느낌이 나시죠? 이것을 약간 으시시한 밤 느낌의 이미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란색 하늘을 선택해서 어둡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배운 펜 툴로는 좀 불가능해 보이죠? 그럴 경우에 우리 메뉴바의 선택 밑에 보시면 여기 있는 것은 모두 선택에 관련된 메뉴들이에요. 그 중에서 색상 범위를 선택하시고요. 위에 보시면 선택 옆에 샘플 색상, 샘플 색상을 가지고선 내가 하늘 부분, 하늘색 부분을 클릭 하게 되면 여기 밑에 보세요. 선택으로 보셔야 내가 선택한 부분이 흰색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검은색으로 보이게 돼요. 이미지도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선택으로 놓고 보시는 게 더 편하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스포이드가 플러스 스포이드가 있죠. 플러스 스포이드로 클릭을 하면 내가 클릭한 부분의 색상도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샘플에서 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이너스 스포이드로 클릭하게 되면 지금 클릭한 색상은 제외가 되겠죠. 우리 다시 그냥 스포이드를 선택하고 하늘 부분을 클릭해서 하늘 부분만 선택을 할게요. 그때 허용량을 보시면 내가 클릭한 부분, 하늘 부분을 클릭했죠. 클릭한 색상을 기준으로 선택 영역을 좁히거나 넓힐 수 있는데요. 값이 클수록 더 넓은 부분, 더 비슷한 부분의 색깔까지 다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죠? 좁힐수록 영역이 좁아지겠죠. 여러분들 적당하게 선택을 하시고요. 확인 누를게요. 그럼 하늘 부분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졌어요. 이 상태에서 아까 전에 이미지 밑에 조정 옆에 색조 채도, 여기서 색조를 아까는 조절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밝기를 조절해 볼게요. 위로 올라가면 더 밝아지고요. 밑으로 내리면 더 어두워지죠. 그죠? 이렇게 어둡게 만들고 선택 해지해 볼게요. 컨트롤 D. 그럼 아까는 파란색의 화창한 날씨였는데 지금은 좀 더 어두운 느낌으로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려는 색상이 이미지 전체에 넓게 퍼져 있을 경우에는 선택 밑에 색상 범위로도 내가 어떤 색깔을 선택을 해서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퀵 마스크 모드를 이용해서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퀵 마스크 이미지 열어주시고요. 이 독수리를 선택을 할 텐데요. 퀵 마스크 모드는 붓을 이용해서 칠을 하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칠을 한다 그래서 어떤 색깔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칠하면서 내가 칠하는 부분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퀵마스크 모드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던 화면 모드가 표준 모드예요. 근데 퀵마스크 모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모드는 여기 보시면 RGB라고 돼 있죠. 요 이미지 정보가 RGB 컬러 모드인데요. 퀵마스크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퀵마스크 모드로 바꾸는 방법은 툴 패널의 맨 밑에 요 사각형 모양 버튼을 클릭 눌러 볼게요. 누르면 이 동그라미 색깔이 바뀌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위를 보면 이렇게 알파라고 바뀌었을 거예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퀵마스크 모드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퀵마스크 모드의 옵션을 한번 볼게요. 방금 누르셨던 그 단추를 2번 클릭하시게 되면 마스크 영역과 선택 영역이 있어요. 마스크 영역은 내가 칠한 부분 이외의 부분이 선택이 되어지는 거고요. 선택 영역은 내가 칠하는 그 부분이 선택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선택 영역으로 두시고요. 기본 색상은 빨간색이에요. 근데 이미지마다 내 이미지에 빨간색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칠하면 구분이 잘 안 가겠죠. 그럴 경우에 클릭해서 다른 색깔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투명도가 기본적으로 50%가 돼 있어요. 투명해야 밑에 이미지가 보이겠죠. 보면서 선택을 해야 되니까요.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색깔은 전경색, 앞에 있는 색을 전경색, 뒤에 있는 색을 배경색이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색깔이 어느 색이든지 간에 기본색으로 바꾸고자 할 때는 그 밑에 조그만 아이콘 이거를 클릭 누르시면 기본색으로 바뀌어요. 기본색은 전경색이 검은색, 배경색이 흰색이 바로 기본색이에요. 그리고 전경색과 배경색을 서로 바꿀 수가 있는 아이콘 바로 옆에 조그만 화살표, 휘어진 화살표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전경색과 배경색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들 검은색으로 칠하는 것이 선택이 되어지는 거고요. 흰색으로 칠하게 되면 선택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경색을 검은색으로 두고 이제 브러쉬 툴을 선택을 할게요. 브러쉬 도구를 선택. 제가 지금 브러쉬가 왜 안 됐냐 하면 지금 퀵마스크 모드로 안 돼 있었어요. 여러분들 안 돼 있으신 분들은 퀵마스크 모드를 선택하시고요. 그죠? 동그라미가 하얗게 돼 있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브러쉬로 칠해 볼게요. 브러쉬 툴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옵션을 한번 볼게요. 옵션에 여기 작은 삼각형을 선택하면 크기를 조절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도는 뭐냐면 딱딱한 정도예요. 경도가 클수록 브러쉬 가장자리가 더 딱딱해지고요. 경도가 작을수록 브러쉬가 더 부드러운 브러쉬가 돼요. 마치 우리 사각 선택 툴, 원형 선택 툴 배웠을 때 페더를 주게 되면 가장자리가 부드러웠죠. 그거하고 같이 가장자리가 얼마나 부드럽냐 혹은 딱딱하냐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주시고요. 이제 칠해 볼게요. 아까 기본색이 빨간색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지게 되는데 제가 여기 중가로 대가로를 써놨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중가로 대가로 키보드를 열리는 중대가로를 누르시면 브러쉬 크기가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닫히는 중대가로를 누르시면 브러쉬 크기가 커져요. 그래서 넓은 부분을 선택할 때는 큰 툴로, 큰 브러쉬로, 그 다음에 가장자리나 작은 부분을 선택할 때는 작은 브러쉬로 여러분들이 크기를 조절해 가면서 선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충 선택을 해 볼게요. 근데 하다가 이렇게 삐져나갈 수도 있어. 이렇게 브러쉬 부리 부분이 이렇게 삐져나갔어요. 그럴 경우에는 또 수정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포그라운드 컬러를 서로 바꿔주세요. 바꿔서 흰색으로 두시고 흰색으로 칠하면 선택에서 제외가 돼요. 지금 검은색으로 빨갛게 칠한 것이 선택 영역이고요. 흰색으로 칠하게 되면 지워져요. 선택에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간단하게 이렇게 수정도 할 수가 있어요. 수정하시고 선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그럴 경우 다시 표준 모드에서 퀵마스크 모드로
아니죠. 지금 퀵마스크 모드였죠. 퀵마스크 모드에서 표준 모드로 바꿔주세요. 바꾸게 되면 다시 선택물이 보이시죠? 이런 데가 선택이 좀 깨끗하게 안 됐네요. 그럼 다시 퀵마스크 모드로 돌아가서 네, 검은색으로 선택이 안 된 부분은 검은색으로 칠하시고요. 그 다음에 너무 삐져나간 부분은 흰색으로 칠해서 선택해서 제외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다시 표준 모드로 돌아가 볼게요. 예,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